라이브 상담 문의 개발자 부부 이민 해피바이러스님. 부인분은 41세 전문대 졸업 후 지방 4년제 편입 후 졸업. 예. 이렇게 편입 학사 학위도 독일 블루카드 신청할 때 유효합니다. 학사 학위로 인정이 돼요. 남편분은 33세 고졸, 현재 방송통신대학교 3학년. 예, 이거 뭐 졸업하면 되죠. 그리고 IT, 부인분은 IT 개발자 10년 차 백핸드 개발자를 하셨고, 남편분은 IT 개발자로 7년 차인데 풀스택 개발자예요. 그러니까 남편분의 개발 능력이 조금 더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참고로 최근에 독일 이민법이 또 바뀐 게 뭐냐면은, 원래는 블루카드가 학사학위만 인정이 됐잖아요. 학사학위가 있어야지만 인정이 됐는데, IT 개발자 같은 경우에는 학사학위가 없더라도 경력이 충분할 경우에 인정이 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그 경력에 대해서 뭐 꼬치꼬치 캐묻고 따지고 어쩌고 하느니 그냥 학사학위를 빨리 마련하는 게 마음이 편해요. 그다음에 부인분은 토익 800점, 미국계 회사 2년 정도 다닌 경험이 있고, 의사소통 가능한 수준, 유창하진 않음, 영국 어학연수 1년 정도 경험이 있음. 그때는 영어를 더 못했습니다. 남편분은 알파벳만 아는 수준임. 자산 규모 1억. 그다음에 자녀가 5세, 1세, 4인 가족이에요. 희망 국가는 독일, 취업이 빠르고 무엇보다 영주권을 가장 빨리 획득할 수 있는 국가. 예, 잘 파악하고 계신 거예요. 현재 주요 주요 선진국들 중에서 독일보다 영주권을 잘 주면서 빨리 주는 곳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교육 목표. 일단 난민들이 몰려있는 기관은 피하고 싶습니다. 그건 뭐 최대한 학군지로 가는 게 좋겠죠. 안녕하세요, 세미님. 저는 빠르면 내년 하반기, 늦어도 내후년 상반기쯤 독일 이민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침 그 시기가 전세 만기와 육아휴직 종료 시점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취업 준비와 관련해서는 예전에 해주신 조언을 참고하여 남편도 IT 분야로 진로를 변경했고, 현재 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이며 내년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다만 몇 가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저는 오랜 육아휴직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상태입니다. 반면 남편은 그동안 빠르게 성장하여 현재는 시니어급 개발자로 일하고 있는데 영어 실력이 거의 없는 편입니다. 본인도 영어로 의사소통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커서 해외 이주 자체를 썩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결국에는 스스로 극복해야 될 장벽이에요. 장애물이에요. 이거는 뭐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대부분의 모든 IT 개발자들이 이미 알고 있어요. 내가 영어를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서 그 개발자의 몸값이 달라져요. 이거 제가 이미 블로그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한국에서 요새 20대 중반의 개발자가 평균적으로 연봉 얼마나 받나요? 한국에서. 뭐 네카라쿠베 정도 가면은 뭐 한 1억 받나요? 근데 미국의 실리콘밸리 뭐 빅테크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는 연봉이 4억 5천 정도 돼요. 현재. 여기 보면은 이렇게 생긴 24살의 레이먼드 챙이라는 이제 뭐 중국계 이민자겠죠. 이민자인지 유학생 출신인지는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중국계 이민자인데 연봉 30만 불이란 말이에요. 20대 중반. 20대 중반이니까 경력이 많아봐야 뭐 한 3, 4년밖에 안 될 거 아니에요. 응? 그럼 뭐 엄청나게 무슨 뭐 스탠포드 MIT 나왔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물론 유니버시티 오브 캘리포니아면 아주 명문 주립되고 좋은 학교긴 하지만 그 중에서는 약간 떨어지는 리버사이드라는 분교라고 해야 되나? 리버사이드 캠퍼스 출신이란 말이에요. 물론 좋은 학교예요. 이 학교도 랭킹 따져보면은 뭐 한 탑 20 안에 들 것 같거든요. 컴퓨터 사이언스 랭킹을 따져보면은 59위. 미국에서
59위 정도 되는 학과정이라는. 그러니까는 물론 좋은 학교기는 한데 완전 뭐 탑 오브 탑, 완전 탑 티어 학교는 아니라는 거죠. 미국의 대학교가 수도 없이 많잖아요. 솔직히. 그 수도 없이 많은 학교들 중에서 어쨌든 59위 정도의 랭킹을 가지고 있는 학교예요. 리버사이드 컴퓨터 사이언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메타였나? 이 청년이? 예. 메타에 들어갔나 그래요. 예. 메타에 들어가서 연봉 30만 불 받는다. 24살에. 응? 그러면은 사실 남편분이 정확하게 어떤 그 개발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풀스택 개발자 정도 레벨이면은 비슷하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경력 7년이면은. 영어가 된다면. 영어가 된다면. 영어가 안 되면 한국이라는 작은 시장, 한국이라는 작은 노동 시장에서 벗어나질 못하기 때문에 나의 어떤 네고시에이션 할 수 있는, 나의 몸값을 내고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물론 남편분이 한국에서만 초중고 나오고 뭐 한국에서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영어 공부에 대한 두려움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걸 뛰어넘는 사람은 몸값이 3배, 4배 뛰는 거고 그걸 뛰어넘지 못하는 사람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이거를 인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꼭 뭐 해피바이러스님 뿐만이 아니라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뭐 학부모님들 혹은 20대 초반의 청년분들 혹은 뭐 30대도 마찬가지예요. 혹은 모르겠어요. 10대 분들이 이 방송을 보고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10대의 뭐 중고생 분들이 이 방송을 보고 있다면 나의 인생은 영어 능력과 혹은 기타 외국어 능력과 몸값이 굉장히 정비례한다. 이거를 꼭 인지하셔야 돼요. 또 최근 한국 개발자 시장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 독일 역시 비슷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예, 최근 들어서 AI가 뭐 발달했잖아요. 워낙 뭐 바이브 코딩이니 무슨 뭐 바이브 코딩뿐만 아니라 뭐 요새 뭐 자동화하는 툴들 많잖아요. 이런 코딩을 자동화하거나 뭐 여러 가지 그 AI 툴들이 많기 때문에 심지어 보면은 저희 둘째가 그 룩셈부르크 테크스쿨이라고 이렇게 뭐 어디 뭐 정부의 지원받고 뭐 어디 이런 뭐 PwC나 뭐 이런 데 지원받아서 운영하는 뭐 그런 약간 특별활동식으로 하는 방과 후 특별활동식으로 하는 그 테크스쿨 같은 게 있거든요. 거기에 일주일에 뭐 금요일에 한 번씩 나가면서 이것저것 배워오는데 어느 날 보니까는 노트북으로 뭘 코딩을 하고 있더라고요. 얘가 무슨 비주얼 C++를 하나? 뭐 이렇게 보니까는 말로만 듣던 뭐 바이브 코딩 뭐 이런 거 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 파이썬을 만드는지 뭐 그걸로 게임을 만들고 있는데 얘가 뭐 이런 걸 배운 적이 없는데 학교에서 배운 적도 없고 뭐 테크스쿨 몇 번 나가가지고 온 모양인데 꽤 잘하더라고요. 저는 옛날에 막 자바 프로그래밍 막 이런 거 힘들게 대학원에서 막 하고 겨우겨우 통과하고 그랬었는데 근데 요새는 그런 거를 물론 개념 알고리즘은 잘 알아야 되지만은 아주 코딩의 디테일한 걸 몰라도 앱을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됐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코딩을 원래 기본적인 그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이해 못하는 사람도 코딩을 앱을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됐는데 이미 그 알고리즘을 수도 없이 반복했었던 조금 더 고수 개발자들은 AI 툴을 거기다가 갖다 붙여주면은 얼마나 더 날아다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지금 21세기 시장 경제 자본주의 세상이 다 이미 그렇게 변했지만 코딩, 프로그래밍 이런 엔지니어링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미 알던 사람들이 AI 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뭐 코인이라고 그러나 코인이 아니라 뭐지? 뭐 까먹었네. 그거 엄청나게 그걸 쓰면서 AI를 엄청나게 활용을 하면서 뭐 한 사람 예전에 뭐 한 10사람이 하던 일, 심지어는 뭐 100사람이 하던 일을 혼자서 다 해버릴 수 있는 세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능력을 부인분도 마찬가지고 해피바이러스님
예, 해피바이러스님이었나? 예, 해피바이러스님. 부인분도 마찬가지고 남편분도 마찬가지고 이 능력을 살려야 돼요. 이걸 살려야지 내 몸값이 2배, 4배, 8배 기하급수적으로 향상될 수가 있어. 물론 독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웬만한 그 실력으로는 지금 다 잘리고 있어요. 이렇게 불과 20대 중반밖에 안 됐지만 연봉 30만 불을 지금 받고 있는 레이먼 챙 같은 사람도 있고, 지금 제가 오늘도 블로그에 올려드렸지만 같은 메타인데 누구는 직원 8,000명 정리해고 명단에 포함된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그 차이는 얼마나 코딩을 AI 툴들을 활용해서 폭발적으로 해나가느냐, 이 차이가 아닐까 싶기는 해요. 그리고 뭐 남편분은 만약 해외로 이주하게 된다면 IT 분야보다는 대형 트럭 운전이나 중장비 운행 같은 직종으로 전환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내가 도저히 뭐 AI를 활용한 지금 새로운 이런 신기술들, 이런 코딩을 도저히 내가 못 따라갈 것 같다. 응? 내가 여태까지는 버텼는데 도저히 이 길이 아닌 것 같다. 그럴 경우에는 뭐 대형 트럭 면허를 준비하거나 중장비 면허를 준비해서 그쪽으로 나아가는 것도 안 될 이유는 없기는 한데, 하지만 풀스택 개발자를 7년을 했다. 그러면은 못할 이유가 없어 보여요. 못할 이유가 없어 보여요. 주거 계획에 대한 고민도 있습니다. 저는 해외로 이주하게 된다면 가능하면 임대보다는 자가주택을 마련하고 싶습니다. 현재 한국에 보유한 아파트를 매도할 경우 추가 자금을 확보할 수 있지만 그 자금은 독일에서 주택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고 싶습니다. 네, 충분히 가능해요. 블루카드를 받고 월급 명세서 3개월치를 만들면, 혹은 그 빌려주는 은행이나 브로커에 따라서, 대출 브로커에 따라서 좀 다른데 최소 3개월 혹은 6개월치 월급 명세서를 제출을 하면은 그거에 맞춰서 대출을 받을 수가 있어요. 현재 독일의 대출 이자가, 독일 주택담보 대출 금리 2026년 6월 한 3.7에서 4.2% 정도 돼요. 나쁘지 않아. 이 정도 금리로 블루카드 연봉에 따라서 그 대출 받을 수 있는 액수가 달라지기는 하는데, 최소 30만 유로에서 자녀가 둘 있으면 한 35만 유로? 35만 유로 안팎 정도는 한 3점 몇 프로 혹은 뭐 4%요 정도대의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거기다가 본인 자금 최소 한 10만 유로, 이왕이면 한 15만 유로 정도 있으면은 결과적으로 한 50만 유로짜리 아파트를 구입할 수가 있죠. 미넨이나 프랑크푸르트나 뭐 슈투트가르트의 시내에서는 그 정도 돈으로 좋은 아파트를 사지는 못해요. 혹시 구축이면은 가능할 수도 있지 모르겠어요. 조금 낡은 아파트, 뭐 조금 낡은 아파트에 약간 뭐 중급지, 하급지면은 한 50만 유로로 낡은 아파트를 시내 쪽에서 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보다는 저라면은 요새 한국도 뭐 동탄, 광교, 뭐 용인 이쪽에 뭐 평택 이런 데도 아파트 가격 좀 올라가나요? 삼성전자 덕분에. 아무튼 서울에서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신도시, 요 정도 위치에 있는 곳에 신축 아파트가 독일에서 한 40만 유로, 50만 유로, 저 정도면은 침실 3개짜리 아파트, 그러면 한 뭐 3, 40평 되겠죠. 한 40평 될 거예요. 그 정도 아파트를 한 4, 50만 유로면은 제가 알기로 분양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자기 돈 한 10만 유로, 15만 유로, 물론 이게 옛날에는 이게 한 2억이면 됐던 건데 지금 환율로는 거의 뭐 3억 가까이, 2억 5천, 3억 이 정도 필요하겠죠. 그 돈을 들이면은 50만 유로면은 한 8억짜리, 뭐 9억짜리 아파트를 신규 분양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독일 취업 시장, 특히 IT 분야 전망은 어떤지. 다행인 점은 여전히 독일은 IT 일자리가 많아요. 이거 제가 저번에도 한번
뭐 말씀드렸는데 독일은 심지어 지금 뭐 영어만으로도 취업이 되는 IT 일자리들이 꽤 있어요. 영어로만으로도 그 취업이 되는 일자리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IT 잡, 뭐 인디드 이런 데 보면은 뭐 몇 개가 있어 아까 18,000개였나? 그 정도 일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찾아보면은 일자리가 뭐 수도 없이 나와요. 그리고 아까 링크드인에도 뭐 올라온 게 있었는데 18,000개가 아니라 82,000개가 지금 올라와 있다. 이렇게 표시가 되죠. 정확하게 82,554개가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요 링크드인을 통해서 구하는 거는 1,000개 이상의 IT 잡이 있다. 뭐 이렇게 나오네요.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좋은데 근데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듯이 여기 보면 8,000개 이상의 잡이 지금 링크드인에만 8,000개 이상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활용해 가지고 지원을 하면 되는데 아쉬운 점은 한국에서 이거를 지원한다고 해서 바로 인터뷰까지 서류 전형 통과하고 인터뷰까지 가기는 쉽지는 않아요. 고용주는 이미 독일 안에 들어와서 어느 정도 적응이 된 사람, 영어도 중상급 이상 하고 영어를 중상급 이상 한다는 얘기는 최소 B2 C1 이왕이면 C1이면 좋죠. 최소 영어 B2 C1 이상을 하고 독일어도 한 B1 정도, 최소 A2 B1 정도에서 떠듬떠듬이라도 자신의 의사 표현을 독일어로 할 수 있는 사람을 통상 원한다. 물론 영어만으로도 뽑는데 독일어 기초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을 통상 고용주는 좋아해요. 왜냐? 이 사람은 독일에서 중장기적으로 체류할 의사가 있구나. 어떤 커밋먼트가 있구나. 이거를 확인하고 싶어 해요. 왜냐면은 뭐 한 몇 개월 있다가 굳이 비용 들여가지고 외국인을 채용을 했는데 몇 개월 있다가 독일은 뭐 맥주하고 소세지 말고는 먹을 게 없어. 뭐 그러면서 난 다시 한국 갈래. 이래버리면은 고용주 입장에서는 손해잖아요. 그래서 고용주들이 그런 거를 굉장히 두려워해요. 두려워하고 싫어하기 때문에 독일에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있고 이미 장기적인 블루카드 같은 거주 허가를 받은 사람을 조금 더 선호하는 편이다. 이왕이면 영주권, 시민권 있는 사람을 더 선호하고요. 경력 단절이 있는 상태에서 독일 취업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경력 단절이 정확히 몇 년 정도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뭐 1, 2년, 2, 3년 정도는 문제 없을 걸로 추정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도 제가 언뜻 말씀드렸듯이 불과 2, 3년 만에 AI 혁명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는 뭐 얼마 전까지 나는 자바 코딩만 죽어라 하던 경력 단절되기 전에 내가 자바 프로그래머였는데 지금은 갑자기 세상이 야 자바가 됐든 뭐 비주얼 뭐 C++이 됐든 뭐 파이썬이 됐든 AI를 활용해서 뭐 바이브 코딩을 해야 돼. 뭐 안드로이드 코딩을 해야 돼. 무슨 뭐 애플 뭐 OS 코딩을 해야 돼. 뭐 수요가 좀 바뀌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불과 2, 3년 만에 요구되는 기술의 어떤 조건들이. 그러니까 그거를 따라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노동시장의 요구사항을 내가 경력이 단절이 됐지만 마칠 수 있다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 경력 단절로 인해서 지금 고용주들이 필요로 하는 최신 기술, 업무, 이거를 내가 쳐내지 못한다. 그러면은 경력 단절이 설사 없다 하더라도 취업이 어려울 수가 있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방법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바로 취업이 안 될 경우에는 부인분이 그 독일에 영어로 수업하는 대학원 같은 데를 들어가서 정말 최신 기술을 좀 업데이트 하면서 일자리를 알아보는 전략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IT의 장점이자 단점인데 IT는 너무 빨리 변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경영대학원에서 경영정보 시스템 뭐 이런 걸 전공했단 말이에요. 그때 IT, 뭐 HTML, 뭐 자바 프로그래밍 까딱 하고 뭐 웹사이트 만드는 뭐 이런 과제 같은 거 보면 HTML로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누가 요새 HTML 써요? 그냥 제미나이로도 웹사이트 만들잖아요. 솔직히.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뭐
옛날에는 웹 제작 툴도 있었다고요. 뭐 이름도 다 까먹었어요, 이제. 응? 그런 툴들도 있었는데 아무도 안 쓰잖아요, 요새 그런 거. 그러니까 그만큼 IT의 장점이자 단점이 굉장히 기술이 빨리 변하기 때문에 평생 공부하지 않으면 이게 따라가기가 어렵다라는 게 또 단점이에요. 거꾸로 그 기술을 잘 따라가는 사람은 계속해서 몸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특히 어떤 새로운 기술이 나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대학교에서도 안 가르쳐 주고 뭐 어디 뭐 오픈 소스 뭐 아니면 무슨 뭐 동호회 이런 데서 공부해가지고 실력 쌓고 막 이런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반면에 무슨 뭐 어카운팅 같은 거를 20년 전에 공부한 사람은 거의 변한 게 없어요, 기본적으로. 물론 옛날에는 뭐 US 갭 뭐 이런 걸 배웠는데 요새는 뭐 IFRS 뭐 이런 걸 배울 수는 있는데 US 갭이나 IFRS나 별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IT 외에 대형 트럭 운전, 중장비 운행 등의 직종 전망은 어떤지. 뭐 나쁘지는 않지만 IT와 1대1 비교했을 때 그 연봉의 수준, 시장의 디만드의 어떤 세기, 스트렝스 이거를 따져보면은 IT에 비기기는 어렵다는. 차라리 이런 몸을 쓰는 일을 한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기술이 들어가는 전기 기술, 전자 기술, 혹은 건축 기술 이런 쪽이 조금 더 낫고 대형 트럭 운전, 중장비 운행 이런 것들은 뭐 이게 뭐 못할 일이다 이런 말은 아니지만 연봉이 상승하는 속도가 다른 기술들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편이다. 이거 원래 옛날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전에는 다 우크라이나 아저씨들이 하던 거예요. 아주 박봉에. 최저 시급보다 조금 더 받으려나? 최저 시급보다 조금 더 받지만 주 40시간이라는 게 아니라 주 60시간씩 일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동유럽 아저씨들은. 그렇게 일하면서 가족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일이지 어떤 자신의 어떤 뭐 개발, 자신의 커리어 개발을 위해서 뛰어드는 그런 직종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프랑크푸르트 미넨 주택을 매매하려면 최소 어느 정도 자금이 필요한지. 시내 쪽이라면은 조금 아까도 언급해드렸지만 구축에 조금 떨어지는 아파트는 한 50만 유로 안팎으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좀 괜찮다 싶은 것들은 7, 80만 유로 봐야 돼요. 근데 시내 말고 그 주변에 있는 주택가, 주변에 있는 주택가에 괜찮은 집들 한 50만 유로 안팎으로 구입 가능해요. 50만 유로면은 자기 자본 한 10만 유로, 15만 유로 정도의 나머지 대출 받아서 구입할 수도 있을 것이다. 블루카드만 받을 수 있다면. 독일로 이주할 시 아이가 약 7세 정도 되는데 독일어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현지 유치원 또는 학교에 적응할 수 있을지. 아이가 다소 내성적인 성격인데 언어와 문화 적응 측면에서 어떤 점을 준비하면 좋을지. 일단은 아이들이 어리면 어릴수록 독일어를 하나도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적응을 해요. 뭐 저희 아이들은 독일어를 잘해가지고 적응을 했겠어요? 독일어 하나도 못하는 상태로 독일에 처음 와가지고 초등학교, 유치원 다니면서 적응을 한 거고, 심지어 독일에서 적응할 만할 때 다시 룩셈부르크로 넘어와서 또 뭐 프랑스어로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하는 거를 다 나름 적응했단 말이에요. 제가 아이들 3명을 데리고 마루타 실험을 해본 결과 아이들의 나이가 어릴 때 뭐 독일이 됐던 프랑스가 됐던 뭐 호주가 됐던 미국이 됐던 어느 나라를 가도 아이가 초등학교 저학년 혹은 유치원 때 하여튼 나이가 어릴수록 유리해요. 어디 유치원에 갖다 들여다 놔도 꽤 적응을 잘 하는 편이에요. 근데 아이가 내성적인 성격이라서 현지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면 어떡하나요? 결국엔 그건 극복을 해야 돼요. 그러면 아이가 내성적인 성격이면은 한국에서는 적응을 잘 하나요? 똑같다는 얘기예요. 한국에서도 유치원에서 조금 더 외향적인 아이가 적응을 잘 할 것이고, 뭐 우리 아이는 내성적이고 뭐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하니까는 뭐 이수지 선생님한테 맨날 전화해가지고 우리 아이 좀 특별하게 봐주세요 이러실 거예요. 한국에서도. 아이가 결국에는 다 스스로 극복을 해내야 되는 것들이.
그걸 선생님한테 우리 아이는 요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디테일하게 뭐 오더를 넣는다고 정말 선생님이 다 디테일하게 봐줄 수 있느냐. 한국이건 미국이건 독일이건. 물론 선생님이 어느 정도 이 아이는 뭐 달걀을 먹으면 알러지가 있어. 이런 거는 굉장히 잘 챙겨요. 그런 것들은. 혹은 이 아이는 어떤 메디컬 컨디션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주의한다라는 거는 문서로 다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거나 부모가 이 아이는 꼭 약을 뭘 먹어야 된다거나 그런 게 있으면은 다 제출하게 되기 때문에 문서로 제출한 거에 대해서는 통상 선생님들이 잘 챙겨주는데 우리 아이가 내성적인데 조금 더 아이들하고 친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인기가 많게 돌봐주세요. 이런 거는 좀 쉽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거는 결국 아이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극복해야 될 과제일 수 있어요. 아무튼 부부가 모두 다 IT 개발자라면은 지금 부족한 거는 첫째, 어학. 영어가 될지 독일어로 올인을 할지 영어하고 독일어 같이 할지 그거는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 아무튼 어학만 준비가 되면은 이 커리어는 몸값이 무한대로 커갈 수 있다. 천장이 없는 직업이다. IT 개발자는. 아예 없진 않겠지만 천장이 거의 없는 직업이다. 이거를 꼭 동기부여 삼아서 열심히 공부하시면 좋고 두 번째, 하필이면 최근 1, 2년 동안 IT라던가 이런 IT 기술 시장이, 노동 시장이 격변하고 있는 중이다. 뭐 때문에? AI 때문에. 그러니까는 저도 사실 비전문가라서 요새 바이브 코딩도 이미 한물 간 건지 아니면 그거보다 더 강력한 툴들이 어느 날 갑자기 나오는지 몰라요. 그러니까는 그런 최신 기술에 대해서 계속 준비를 해야 돼요. 필요하면은 독일에서 대학원을 더 다닌다던가 뭐 최신 기술을 배울 수 있는 뭔가 재투자, 두 분의 어떤 커리어에 대한 재투자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그 재투자를 통해서 몸값을 높이게 되면은 독일에 진출하는 게 쉬워지고 그렇게 독일에서 5년 지내면은 독일 시민권 받잖아요. 독일 시민권 받은 다음에는 독일보다 연봉을 더 주는 룩셈부르크 혹은 스위스, 분명히 트위스나 이런 스위스가 더 상급지란 말이에요. 연봉도 더 세고 물론 물가도 더 센데 연봉이 올라가는 비율이 물가가 올라가는 비율보다 더 높단 말이에요. 세금은 줄어들고 스위스가 잘 안 알려진 사실이 스위스는 물가도 비싸고 세금도 비싸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물가는 비싸지만 세금은 오히려 한국보다 적어요. 그래서 스위스의 부자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아닌데 유럽은 세금 반 내는데 그건 한국도 똑같아요. 이제 대부분의 한국 분들이 착각을 하는 게 한국에서 연봉 한 2억씩 받아보신 분들이 많지가 않잖아요. 연봉 1억 이상 받아본 사람들도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한국에서 연봉 2억이면은 실수령액은 한 60%밖에 안 돼요. 여기 대충 보면은. 즉 40%를 세금하고 4대 보험으로 내야 된다고요. 한국도. 근데 독일이나 스위스나 이런 데서 고연봉 받으면은 툭하면 연봉이 2억 정도 된단 말이에요. 미국은 아까 봤잖아요. 아까 어디 갔어? 미국은 3, 4억이고. 미국은 연봉이 얼마였어요? 그러니까 메타 20대 중반 개발자 연봉이 4억 5천이었다고요. 물론 이 사람도 이거 뒤에 이거 다 계산해 놓은 거 있는데 세금 빼고 나면은 좀 많이 줄어들기는 해요. 미국도 똑같아요. 미국도 연봉이 한 30만 유로 되면은 실수령액 받아보면은 반타작이다. 그건 어느 나라나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봉이 실제로 한 50만 유로, 50만 불, 100만 불 이 정도 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때부터는 절세를 위한 여러 가지 전술 전략이 들어간다고요. 제가 그런 건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옛날에 그 정도 연봉을 받았단 말이에요. 호주에서. 그러니까는 야 이거 연봉 많이 받아봐야 세금으로 다 나가네. 쓸모가 없네. 결국 자산을 모으려면은 자기 비즈니스를 해야 되네. 라는 거를 저는 30대 한 초중반 정도에 깨달은 거예요.
월급쟁이는 어차피 연봉이 높아지면은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나 반타작이에요. 한국도 마찬가지. 한국에서 연봉 2억 받는 사람 주변에 있으면 한번 물어보세요. 다 똑같아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다들 연봉을 뭐 한 5천, 6천 뭐 이렇게 받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실수령액이 한국은 많은데 외국은 실수령액이 적다네. 뭐 세금 40% 뛴다네. 왜냐면은 연봉이 1억 5천, 2억 이렇게 되니까. 아무튼 해피바이러스님 잘 준비해서 뭐 하여튼 뭐 좋은 결과